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의 24평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가 완성된 현장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24평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하면 뭐를 가장 많이 고민하실까요? 네, 두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예산입니다.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의 부분 인테리어부터 2억이 넘는 하이엔드 인테리어까지 모두 다 하시는 고민이시긴 한데, 이제 24평 신혼부부가 인테리어 하신다라고 하면 더 고민이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신혼부부라 하면은 일단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해야 되고 신혼여행 가야 되고 또 아파트 매수해야 되고 거기에 인테리어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예산을 여기저기 잘 짜야 돼서 더 이제 인테리어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좀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이제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생활 공간 전용 면적이 좀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저희가 이런 생활 공간이 좁고 수납 공간이 부족한 걸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공간은 현관입니다. 이제 현관은 보통 집의 첫인상이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처음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현관 분위기를 보면 그 집의 전체 인테리어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홈카페 컨셉으로 고객님들께 요청을 하셨어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에 패션에 민감하신 고객님들이기 때문에 이 집도 약간 포인트를 두셔서 예쁘게 꾸미셨는데요. 앤틱한 홈카페 분위기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일 같은 경우도 화이트나 베이지 톤으로 600에 600을 많이들 요청을 하시는데,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 패턴 타일로 시공을 요청을 하셨고요. 또 앤틱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드박스도 우드 재질로, 그리고 중문도 우드 프레임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24평 구축 아파트 현관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좁다는 게 단점인데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를 신경을 썼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장을 제작을 할 때 손잡이를 별도로 두지 않고 심플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 푸시도어 타입으로 이제 신발장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손잡이가 있을 때보다 공간이 더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드 박스를 좀 제한을 드렸어요. 신발장이 키 큰 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가 있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우드박스로 개방감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이 우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나가실 때 급히 챙겨야 놓으셔야 되는 차키 같은 거를 놓기도 편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신발장 하부 띄움을 해서 안 신는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간편하게 밑으로 밀어 넣을 수 있게 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중문의 유리를 투명하게 해서 좀 더 개방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발장 리뷰를 함께 했고요. 또 저희가 거실은 어떻게 인테리어 해드렸는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거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24평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저희가 거실을 어떻게 인테리어 했는지 아이디어 꼭 얻어가세요. 피디님, 24평 구축 아파트는 단점이 뭘까요? 공간 작은 점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좁은 게 문제입니다. 24평이라서 거실이 좁은데 구축이라서 더 좁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고객님들이 보통 이 거실 베란다를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베란다에 우수관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우수관을 이제 안 보이게 가벽을 세워서 가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갑툭튀가 되는 거죠. 갑툭튀가 되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기둥이 되는 거죠. 갑자기 기둥이 튀어나오면서 이 공간이 좀 애매하게 죽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혼집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을 해서 깔끔하게 가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객님들도 시스템 에어컨까지 할 비용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스탠딩 에어컨을 하게 됐습니다. 스탠딩 에어컨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뒤에 전선이나 배관이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배관과 전선이 지저분하게 보인다, 그리고 기둥이 갑툭튀가 돼가지고 뭔가 공간 활용이 애매해진다 라는 문제들을 저희는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 바로 에어컨 장을 만든 건데요. 에어컨 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선이나 배관이 안 보이게 가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 윗부분 공간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24평 구축 아파트는 수납 공간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수납 공간을 하나로 더 만들기 위해서 이 죽은 공간도 이렇게 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우수관 자리, 여기가 에어컨 자리. 그럼 이 정도 또 공간이 낭비되게 되잖아요. 이 공간도 저희는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수납 공간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보통 이제 우수관이 여기까지만 오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수납장을 만들어 가지고 좀 슬림한 홈키파 병같이 슬림한 거는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에어컨 장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을 했고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이렇게 에어컨 장으로 주거 공간도 살리고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한 사례는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보시고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보셔가지고 이런 아이디어가 공유가 돼서 이렇게 적은 구축 아파트가 좀 공간 활용도를 좋게 많이 인테리어한 사례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거실을 어떻게 인테리어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싶은 공간은 이 천정부인데요. 보통 이제 그 비포 사진들 보시면 구축 아파트에는 가운데 직부등, 전등이 하나 쾅 큰 게 하나 꽂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그 직부등, 전등 같은 경우는 빛이 퍼지는 각도에 한계가 있어요. 각도에 한계가 있으면 실생활에서 어떤 점이 불편하냐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각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빛이 곳곳으로 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집이 어두워 보이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24평 거실은 좁은데 그림자가 생기고 어두우면 좁은 집이 더 좁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직부등을 이제 철거를 하고 벽 쪽으로 매입등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매입등을 설치를 해서 이제 조도를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매입등만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구색으로 COB까지 넣어서 인테리어 효과도 같이 갖춰놔요. 근데 또 이렇게 전구들을 많이 넣다 보면은 이 거실 천장이 뻥뻥뻥뻥 막 뚫려서 환고풍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방지하고자 디자인 미팅 때 천정도 미팅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실 천정도에서 실링팬은 어느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 이 매입등의 위치는 또 어디에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매입등이 들어갈 때 이런 전구색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효과가 있는지 다 설명을 드리고 고객님과 충분히 소통을 한 뒤에 시공을 하니까 인테리어 디자인적으로도 좀 훌륭하게 나오고 만족도 높게 나오고 그리고 조도도 확보되는 천정도 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실링팬도 보여드리니까 잠깐 기능을 설명드리면 보통 이 실링팬을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구축 아파트에서는 기능적으로도 괜찮아요. 어떤 점이 괜찮냐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일단 선풍기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공기순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난방비, 냉방비 그 절감을 시켜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놓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이든 스탠딩 에어컨이든 찬 공기가 주로 윗부분에 깔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윗부분에 있는 찬 공기를 실링팬을 돌려주게 되면 아래쪽까지 계속 순환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게 여름 모드입니다. 그리고 겨울 모드를 바꾸게 되면 이제 겨울에는 바닥 난방을 하기 때문에 이 난방의 요일 효과는 밑에 깔려 있겠죠. 그래서 코시럽다라고 하는데 이 깔려있는 바닥 난방을 위로도 올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순환 효과도 있으니까 실링팬을 좀 고민하신다면 저는 구축 아파트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실에서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거실에 사용한 액세서리도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이전에는 사각 스위치가 있었는데 저희가 좀 더 깔끔함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융 스위치를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터폰도 도배 색상과 비슷한 이 집방 인터폰을 좀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실을 마무리하고 또 주방은 저희가 어떻게 신혼부부에 맞게 인테리어 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이어서 주방 공간 설명드릴게요. 이제 24평 구축 아파트 주방의 단점은 이제 공간이 좁다라는 겁니다. 계속 제가 24평 구축 아파트 단점만 설명드려가지고 혹시 24평 구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기분이 나빠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저도 우선 24평 구축 아파트 살고 있고요. 또 저희 직업이 이런 공간에 안 좋은 단점들을 생활하시기 편하게 바꾸는 직업이다 보니까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계속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좀 공간이 좁다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조리 공간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조리 공간이 충분해 보이는데 저기 비포 사진을 보시면 조리 공간이 부족하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이제 주방 가전의 수납 공간이 부족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주방 가전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주방 가전을 잘 안 보이는 곳에 수납을 해야 되는데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식탁을 놓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식탁이 있지만 기존 사진을 보시면 식탁을 어디다 놔야 될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 미팅이라는 걸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디자인 쪽으로 도면을 그려보면서 고객님들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레이아웃을 만들게 됐고요. 기존의 이제 주방 구조에서 이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조리 공간이 부족하다. 이 디귿자 공간으로 아일랜드 식탁을 조리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두 번째, 주방 가전을 놓을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이 아일랜드 식탁을 절반은 이제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밥솥같이 이런 가전을 좀 매립할 수 있게 했고요. 세 번째, 식탁을 놓을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어 가지고 고객님들께서 불편하지 않고 식사하실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또 특징이 아일랜드 식탁을 할 때는 여기 단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 이 식탁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상담을 했을 때 여기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홈카페처럼 쓰고 싶기 때문에 좀 이렇게 높은 그런 아일랜드 식탁보다는 이렇게 좀 식탁 높이에 맞는 낮은 아일랜드 식탁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낮춰서 시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생활하시기 편하도록 레이아웃만 저희가 정리를 잘 한 게 아니라 디자인적인 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고객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홈카페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하부장 색상을 우드로 했는데요. 보통 무난한 걸 좋아하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상부장도 화이트, 하부장도 화이트로 하시는데 여기는 저희가 이 하부장은 월넛 색상으로 좀 제안을 드렸고요. 또 하부장만 월넛 색상이 들어가면 집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 색상도 월넛으로 이제 통일을 해가지고 집 전체적으로 홈카페 분위기를 좀 연출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방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화장실에서는 또 저희가 고객님들의 요청 사항을 어떻게 맞춰드렸는지 한번 보시러 같이 가보실까요? 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도어하고 문툴도 저희가 어떻게 인테리어 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도어도 낡아 있고 문툴도 거의 다 낡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 철거를 하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비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리폼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이 도어 같은 경우는 리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교체를 새 걸로 해드리고 이 문틀 같은 경우는 전체 철거를 하지 않고 부분만 철거해서 리폼해서 이제 12mm 문선으로 예쁘게 마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집에 보면 이런 문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한 15만 원 정도만 아낀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한 80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고요.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벽부등도 디자인 제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제가 디자인 미팅을 할 때 좀 인테리어 쪽으로 디자인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벽부등을 좀 제안을 해드렸었고 이 벽부등이 사실 얼마 안 하지만 좀 집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만족해가지고 성공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께서 맞벌이다 보니까 관리하시기 편하도록 좀 어두운 색상으로 이렇게 톤을 잡아 드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24평 화장실이다 보니까 이 공간이 협소한데 코너 선반까지 더 추가적으로 있으면 공간이 더 추접스러워 보이고 좁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너 선반을 설치를 안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렸고요. 근데 코너 선반을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샤워 용품을 놓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젠다이를 이렇게 놓게 되는데 이 젠다이가 샤워 공간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샤워 칸막이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하시기 편하도록 한다면 이제 조적벽으로 이제 많이 해드리는데 조적벽으로 하게 되면 단점이 비용이 좀 올라가게 되고 아무래도 조적벽 두께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더 좁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유리 칸막이로 좀 추천을 드렸고 유리 칸막이는 또 물때가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루 유리 형태로 해서 물때가 잘 끼지는 않지만 모루 유리라서 뒤에가 좀 보이기 때문에 개방감까지 좀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조적벽으로 되어 있다면 화장실이 더 좁게 느껴졌을 거예요. 네, 화장실도 이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제 안방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이제 안방인데요. 이제 안방에 들어오는 가구는 이제 두 개예요. 침대하고 여기 지금은 없지만 이제 화장대를 들여놓으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가구를 따로따로 사다 보니까 뭔가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침대 헤드보드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하나의 배경으로 헤드보드가 설치가 되면 침대 따로 화장대 따로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통일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상담할 때 고객님들께서 호텔적인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헤드보드를 해드리고 이외에 T5 간접 조명까지 넣어드려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해드렸어요. 네, 안방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바닥재입니다. PD님, 이 바닥재가 소재가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마루 아닌가요? 네, 마루처럼 보이시지만 마루는 아닙니다. 바로 장판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마루로 이제 시공을 하시길 원하는데 마루는 비싸잖아요. 평당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어놓은 부분은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싼 마루보다는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싼 평당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하는 장판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장판도 이제 저희가 이미지가 구식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이게 디자인 쪽으로 예쁜 장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한정된 신혼부부라면 아니면 그런 고객님들이라면은 이렇게 바닥재를 장판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안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공간인 그 드레스룸 한번 보시러 갈게요. 드레스룸에서는 또 저희가 어떻게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해드렸는지 자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간인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보통 24평 신혼부부가 인테리어를 하시면 이제 이 붙박이장을 안방에 놓지 않고 별도로 이제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는 편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안방에 붙박이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 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드레스룸을 꾸미시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비포 사진을 보시면 이제 확장이 돼 있었지만 여기에 이렇게 날개벽이 있었어요. 또 날개벽이 있으면 아까처럼 어떻게 되는 거죠? 갑툭튀가 되는 거죠. 갑자기 벽이 툭 튀어나오니까 이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붙박이장을 베란다 쪽부터 벽 쪽까지 쭉 이어지는 거를 시공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다 보니까 거울이 필요한데 거울을 또 별도로 놓게 되면 좀 추접스럽거나 번거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어 2개 정도를 전신 거울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작은 공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기가 원래 날개벽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날개벽 옆에도 제가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요. 네, 그 인테리어 하신 고객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하신 유경험자시니까 이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이제 후배님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질문 3개 드리고 좀 경험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드시지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힘드신 점이 좀 많았을 텐데 좀 어떤 점이 힘드셨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딩을 할 때도 사실 되게 화려하고 그런 것 인테리어를 보여주시는 업체는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거나 아니면은 뭐 예산이 좀 맞다 싶은 데는 너무 그냥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으로 나와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새로 고침이랑 그 저희 미팅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해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미팅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남편은 단열에 진심인 맞아요. 사람이고 저는 네. 수납에 진심인 사람이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 두 가지를 좀 우선순위에 두고 좀 핏이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네. 고침이랑 인터뷰를 할 때도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좀 서로 소통이 잘 된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공사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네. 그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네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 잘해주셔서 살짝 놀랐는데요. 두 번째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인테리어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경험 한 가지랑 또 해결 방법 한 가지 정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네. 정말 의사결정해야 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음.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타일 하나, 뭐 장판 하나, 조명 하나하나 다 저희가 정해야 되는 거여서 네, 맞아요. 이게 조그맣게 정한 것들이 어떻게 크게 반영이 됐을 때 예쁘게 표현이 될지 그런 의사결정하는 과정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네. 디자이너분께서 진짜 많이 잘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힘들 때마다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또 제가 좀 약간 감동을 받았던 게 오. 화장대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원래는 밑에다가 콘센트를 놓잖아요. 근데 네. 다이슨 쓰시죠? 저희 옆에다가 음. 콘센트 둘게요. 이렇게 뭔가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딱 오. 얘기해 주시는 거 보고, 아, 네. 정말 이게 경험이 많으신 분이구나, 음. 믿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네. 저희가 뭐 하나하나 의사결정 하지 않아도 옆에서 다 도움을 주셔서 그 부분이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3D 네. 같은 경우도 네. 처음에 사실 거의 95%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안 믿었거든요. 아오. 근데 진짜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칭찬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담당 디자이너하고 담당 현장 직원분들 좀 회식이라도 좀 시켜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좀 혹시 새로 고침 인테리어랑 좀 진행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 있으시면 좀 한 가지 정도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아쉬운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감사합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미팅이 좀 다른 곳보다 좀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디자인 미팅도 꽤 여러 번 진행을 했었고, 뭐 타일이나 이런 거 고르는 것도 직접 가서 다 같이 시간 맞춰서 진행하고 이랬어야 돼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소통을 했을 때는 제가 원하는 바를 한 번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오히려 페이스 미팅 하면서 이것저것 좀 질문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한 번에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좀 수월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었던 것 같아서 단점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바쁜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좀 시간을 내서 미팅하시기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한 번에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다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4번 정도 미팅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바쁜 시간 내셔서 오셔야 되다 보니까 이 점은 제가 또 내부 회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네,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가 완성된 현장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인테리어라는 거는 단순히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신혼집 인테리어를 준비하시거나 소형 평수 인테리어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혼집이나 소형 평수는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지 따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또 새로 고침에서 상담을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도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에 설문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원하시는 분은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좋아요와 구독이 눌러지면 알고리즘을 타고 널리 퍼져서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고침 인테리어에서는 이제 인테리어 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이런 정보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채널은 작아가지고 이 영상만 보시고 나가시면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